키워드 원터펀치 시간입니다. 현재 양시장 변화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 급격하게 분위기도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략들 오늘도 체크해 볼게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합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도 빠르게 좀 오전장부터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오전장을 관통하는 펀치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 쩐의 전쟁, 굉장히 뜨거운 테마가 선정이 또 됐는데 오늘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PB님,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제가 쩐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고요. SM 같은 경우에 이수만 총괄이죠. 이수만 총괄이 SM 본인이 보유한 SM 지분을 팔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지는 시간이 꽤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팔지 못하고 있던 것이 하이브에 갑자기 팔리게 되면서 이제 쩐의 전쟁, 불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상황을 이미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이브에서 이제 이수만 대표의 지분을 12만 원에 사주겠다라고 이제 매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소액주주들한테도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토탈 하이브가 40%의 SM 지분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측인 카카오 측에서는 약 4% 정도의 지분을 삼자 배정 그리고 전환 사채를 통해서 확보를 한 상황이고, 이 대금을 납입하게 되면 지분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대금을 납입을 앞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수만 총괄이 이야기한 그 신주 및 전환 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앞에 카카오가 행사했던 이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수만 대표가 그냥 이수만 대표 그리고 하이브의 승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거 인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신청이 안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카카오의 지분이 그대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이브와 카카오가 지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SM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건데요. 어떻게든 만약에 하이브가 이게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12만 원의 주식을 사가고 대주주가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카카오가 만약에 지분 4%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분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면 SM이라는 종목 하나를 놓고 변동성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가격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심, 촉각을 좀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슈가 무한정 이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를 조금 정리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6일입니다. 카카오가 신주 대금을 납입하는 날이 3월 6일이고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 관련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신청일, 납입일 이전에 나와야지 납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제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2월 13일, 앞으로 3월 6일까지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시간 동안 이제 SM과 관련된 이 이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해 보입니다. 관심주도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S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만약에 하이브가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12만 원에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고점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가격이죠. 12만 원이라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11만 8,3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이제 12만 원에 근접한 가격까지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SM-CNC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이 특징이라고 하면 SM 인수설이 나올 때마다 SM-CNC가 대장,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이 2등주로서 시세가 가장 SM보다 더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SM이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을 써야 되는 회사죠. 인수회사니까 인수회사니까 자금을 써야 되고, 비인수회사인 SM 같은 경우가 자금이 들어오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인수가 된 이후에 사업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계열회사인 SM-CNC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3월 6일이라는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게 될 그 이제 타임라인을 놓고 그 중간에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과연 이 종목들이 갈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3월 6일 그러니까 카카오가 신주 대금을 납입하는 그날 전에 발표가 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거기까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SM그룹주들도 함께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관련 종목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전장은 이 이슈들이 또 끄는 것 같고 그렇다면 오후장을 이끌 펀치는 어떤 건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펀치는 중국의 리오프닝 반작용,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리오프닝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피비님 어떤 구리 가격 상승과 어떤 키워드들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정상화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반작용이라는 것도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구리 가격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구리뿐만 아니라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중국이 이제 최대 수요국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최대 수요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오프닝을 통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남미 정치 사회가 이제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분은 구리 주요 생산국이 칠레거든요. 칠레가 전 세계 생산량이 약 27%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남미 정치라든지 사회가 좀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뭐 이런 이슈들이 대두가 되면서 지금 생산량 자체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중국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구리 가격이 어느 정도 약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 것이 그렇다면 지금 뭐 이것이 뭐 구리 가격 상승이 그 시발점이 돼서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뭐 원자재 시장에서는 뭐 철광석이나 구리 가격도 올랐고 금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결국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결국에 각국 정부에서 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게 되면 경기가 다시 한 번 더 나빠지는 시장이 나빠지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현 단계에서는 뭐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수가 막강해지면서 중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거는 맞겠지만 중국 경제는 뭐 내수만 회복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도 있고요. 거기에 당연히 중국 외에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정부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도 있죠. 중국 정부에서 주요 물품의 가격도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구리 가격이 무한정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단기간에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기대를 보는, 수혜를 보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요. 그런 종목에 대한 가격 상승은 이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풍산이 될 겁니다. 이제 뭐 구리 관련해서는 풍산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뭐 풍산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거나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오히려 2월 2일에 최고점 만든 뒤로는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정 나온 가격대가 얼추 전 저점 그리고 최근에 한 3일 동안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차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구리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구산업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구산업도 차트로 보시면 121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뭐 구리 가격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반등 나오는 반등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리 전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구리 가격이 오른다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판매 가격, 판가를 인상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원전선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 종목 다 지금 구리 가격과 인상해서 가격이 실제로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의 영향을 주는 것이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 구리 가격 상승과 같은 내용들이 한 번 더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중국발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좀 체크를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전략을 주셨는데요. 관련 종목 풍산과 이구산업, 대원전선 언급됐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PB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